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회사 잘 다니다가 돌연 퇴사를 하고 세부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크게 어학연수 준비 과정이랑 어학원이랑 수업에 관한 정보, 현지 생활이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비용이랑 추천하는지, 영어는 얼마나 늘었는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학연수를 왜 가게 됐냐면은 원래는 호주 워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학원에서 담당자분이 먼저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워홀 가기 전에 연수를 먼저 한 다음에 간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왜 나를 상대로 영업을 하시지? 이랬는데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영어로 말해본 적이 없는데 냅다 가서 살려니까 이제 눈앞이 깜깜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고 저는 그 한국 나이로 29살에 갔습니다. 유학원은 그냥 네이버에 세부 어학연수 이렇게 쳐가지고 그 블로그에 광고 엄청 많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보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추천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릴 거고 저는 처음에 종합적인 영어 실력을 빠르게 늘리고 싶어서 스파르타쿠스로 유명한 바기오라는 지역에 파인스라는 어학원을 수속 신청을 했었는데요. 신청을 하고 나서 출국 전에 미리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IELTS 학원을 따로 등록을 해서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IELTS 수업 내용이 아무래도 실용적이라기보단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잖아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영어는 바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였다는 걸 학원을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를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좀 더 널널한 분위기의 어학원으로 가자 마음을 바꿔서 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학원은 세부 블루오션이라는 곳인데 그 어학원 선택 이유는 스파르타쿠스가 유명한 그 학원이 어느 정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기숙사에서 보이는 뷰가 되게 좋았고요. 위치랑 접근성도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총 3개월 12주 갔다 왔고 인텐시브 과정을 신청을 했고 기숙사는 1인실, 2인실, 3인실 있는데 저는 1인실로 해서 교육비랑 기숙사비 합해서 3개월 12주 641만 원 냈습니다. 그 이외에 항공료랑 보험료, 현지 납부 비용,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쓰는 수도세랑 전기세, 개인적으로 쓰는 돈 다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고 이걸 다 포함한 금액 3개월 동안 가서 총 얼마 썼냐 하면 그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3개월짜리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요. 그래서 입국할 때 30일 이내 리턴 티켓이 꼭 필요하거든요. 출국하기 직전에 미리 끊어놨다가 입국 심사가 끝난과 동시에 그거를 취소를 합니다. 그게 24시간 이내면은 무료인 데가 있잖아요. 저는 제주항공을 이용을 했고요. 이 트래블 카드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72시간 이내라서 출국하기 2, 3일 전에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환전은 당장 가서 쓸 페소 한 10만 원 정도를 환전을 했고 미국 달러로 한 70만 원 정도를 환전해서 갔습니다. 로밍은 혹시 몰라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어학원이랑 수업에 관한 정보인데요. 세부가 보통 밤 비행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한 9시쯤 출발을 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편이 많은데 입국 심사를 다 하고 나오면은 앞에 픽업을 하러 나오십니다. 보통 저 혼자만 태워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 2-3명 정도를 기다려서 봉고차에 타고 가요. 그래서 차를 같이 탄 사람들끼리 먼저 친구를 먹어요. 새벽에 숙소에 도착을 해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오전부터 바로 OT랑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각 나라별로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OT 같은 거는 한국어로 다 진행이 되고 레벨 테스트는 종이에다가 쓰는 거랑 2대1로 현지 선생님이랑 테스트를 보는 게 있는데 저는 가기 전에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간 상태여가지고 뭐 전화 영어나 이런 것도 안 해서 갑자기
그림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를 영어로 설명을 해보래요.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안 나오잖아요. 알아도. 그래서 말아먹은 거죠. 저는 레벨 2가 나왔어요. 그게 레벨이 높을수록 잘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 난이도가 너무 약간 내가 이걸 배우려고 이 돈 주고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나 싶은 정도의 안 맞는 그런 레벨이었어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2주 만에 레벨 4로 올라갔어요. 제가 2주 만에 레벨을 바꿀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레벨당 4주를 공부를 하는데 3개월 동안이니까 예를 들어 시작 레벨이 2라고 하면은 첫 달에 2레벨, 둘째 달에 3레벨, 마지막 달에 4레벨을 완료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2주를 허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달에 3레벨을 애매하게 2주만 공부하고 졸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책값도 꼬박꼬박 다 내는데 애매하게 공부하다 끝나면 아까우니까 되도록이면 맨 처음에 보는 레벨 테스트를 잘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요. 제가 선택했던 인텐시브 스피킹 코스는 하루에 총 7시간 수업이 있는데 1대1 수업이 5시간이고 1대4 그룹 수업이 2시간이에요. 1대1 수업은 문법, 작문, 단어, 읽기 이런 수업이 있고 그룹 수업은 듣기랑 토론 수업이 있습니다. 추가로 클래스를 더 들을 수가 있는데 수강료는 현지 납부입니다. 하루 수업이 한 3시쯤이면 다 끝나고요. 그래서 보통 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친구 사귀어서 수업 없는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영어로 수다를 떨잖아요. 수업 듣는 거랑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떠들었던 거 중에서 영어 실력 향상에 뭐가 더 도움이 됐냐면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수업 듣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잖아요. 물론 다른 국적의 친구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던 시기에 일본인이 되게 많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영어 교육이 한국만큼 빡세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베이직 레벨의 학생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제가 답답해서 먼저 일본어를 해버려요. 그게 훨씬 편하고 소통이 빠르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제 공부 목적, 회화 늘리기죠. 공부 목적을 선생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전달을 드려서 제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작문 수업이라고 하면 먼저 입 밖으로 내뱉은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적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학생 국적 비율은 이게 아마 출국 시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갔을 때가 8월 중순에서 11월 초였어요. 근데 그때가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온 학부모님들이 꽤 계셨고요. 일본도 그때 방학이어서 일본 대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었을 당시에는 체감상 일본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한국인, 그 다음에가 대만인, 그 다음 중국인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애들이 있는 것도 싫고 너무 젊은 애들이 있는 것도 싫다. 여기서 말하는 너무 젊은 애들이란 20살 초반대가 싫다고 하면은 10월에서 11월 사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조용했습니다. 비교적. 학생의 평균 나이대는 주로 20대 초중반이랑 40, 50대 가장 많았고 저같이 20대 후반에 온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았어요. 몇 명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현지 생활에 관한 정보인데요. 일단 그 블루오션이 학교 바로 앞에 호텔이 있어요. 그 숙소인데 시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교 1층에 자습실이랑 식당이 있고 제가 갔었을 때는 헬스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호텔 옥상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탁해주는 데가 있었고 정수기도 학교랑 호텔 복도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급식 주방장님이 한국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때 먹었던 급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는 맛있는데 그 메뉴가 로테이션 돼서 나오는데 한 몇 번 먹다 보면 질려서 외식을 하거나 마트에서 라면을 사다가 먹거나 할 때도 있어요. 블루오션이 좋았던 이유는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어학원은 되게 외진데 있어가지고 나가려면 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블루오션은
도보권에 마트랑 맥날이랑 한식당, 현지 술집, 한인병원이랑 마사지샵 이렇게 있고 한국인이 많이 오는 대형 리조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치안을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한국인 관광객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엄청 밤늦은 시간만 아니면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또 밤늦게 다닐 수가 없는 이유가 학교에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금이 10시인가 그랬는데 밤 10시만 되면은 각 기숙사 방마다 방에 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체크를 만약에 못했다 하면은 경고가 쌓이고요. 그게 3번 쌓이면 퇴학이에요. 그래서 세부가 아무래도 휴양지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외박 신청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호텔에서 묵고 오겠다. 이런 신청서를 내면은 통금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또 유심도 학교에서 다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기간별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신청하면서 현금이랑 같이 건네면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호텔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 방이 그때 끝방이었어가지고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방에 있는 동안 와이파이 안 쓰고 데이터 썼었어요. 저는 1인실을 썼기 때문에 룸메이트 트러블 같은 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상담을 하면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방을 배정을 받을 때 2인실이나 3인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적을 섞어서 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나 방과 후에 어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교통수단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지프니랑 화이트버스랑 그랩 택시가 있어요. 지프니랑 화이트버스는 현금을 항상 준비를 해서 짤짤리로 동전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지프니가 11페소, 화이트버스가 13페소였나 그랬어요. 그랩은 이제 어플에다가 한국 카드를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니까 현금이 필요 없었고요. 현지 사람, 필리핀 사람이랑 교류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인데 일단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외식을 한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하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선생님들한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거나 놀러 가자고 하면은 그 비용은 다 저희가 지불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들 급여가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레스토랑 가는 것도 되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하면 다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거 하러 갔을 때 거기에 현지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친해지거나 과일을 망고나 망고스틴 같은 거 되게 맨날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뒤처리가 엄청 귀찮아요. 먹고 나서 정말 깨끗하게 잘 치워야 되는데 만약에 망고 국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바로 개미 부대가 출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귀찮아서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가 얼마나 늘었냐인데 제 원래 영어 수준은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평소에 영어로 말해본 적이 없고 토익도 대학생 때 700점대 딴 게 전부예요. 근데 이번 어학연수 목적이 다른 것보다 회화 실력 향상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제가 더 많이 말을 하려고 했었고 가기 전이랑 갔다 온 후를 비교를 하자면 영어로 내뱉을 수 있게 입이 트였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냐 하면은 제 영어 실력이 아예 안 는 것도 아니고 놀기도 많이 놀았기 때문에 저는 그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1:1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휴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주변에 한국인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치안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날씨가 매우 덥고요. 학원에서도 에어컨을 틀어주긴 하지만 한국만큼 그렇게 엄청 시원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가 우기였어가지고 스콜성으로 비가 내리는 일이 종종 있었고요. 반대로 휴양을 즐길 수는 있지만 100% 공부에 집중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냥 공부만 할 거야 이 생각으로 가도 결국에는 놀게 됩니다.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영어로 프리토킹이 된다 하면은 별로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보통 세부로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보통
보통 베이직 수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현지 선생님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공부를 한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을 가르칠 만한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의 수가 좀 제한적이에요. 공휴일이 많은 날은 피하세요. 공휴일에는 수업을 안 하는데 학비는 똑같아요. 공휴일 때문에 전체 수업 일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비가 저렴해지거나 따로 환불해주진 않거든요. 영어로 말하는 입이 좀 트였으면 하는 분, 영어 공부랑 휴양,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은 분들, 기본 베이스는 있는데 영어를 어디 가서 말해본 적도 없고 회화가 걱정된다 하는 분들. 다만 기간은 2, 3개월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왜냐면 낯선 곳에서 적응하다가 끝나요. 이제 조금 생활하는 것도 적응이 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는데 하면은 끝납니다. 아까 그 교육비랑 기숙사비가 3개월 동안 합해서 641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항공료랑 보험료, 현지 납부 비용이라고 해서 외국인 등록증이랑 호텔 보증금이라든지 수도세랑 전기세는 또 별도로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다고 했잖아요. 3개월 있을 거라서 추가로 2달 동안 비자 연장을 해서 그 비자 연장비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식비라든지 주말에 다른 곳을 여행을 간다든지. 참고로 저는 보홀도 2번이나 갔다 왔고 시아르가오라는 섬에도 비행기 타고 갔다 왔었고 모알보알이라든지 가와산에 캐녀링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 합했을 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학원에서 삼시세끼 밥도 다 주고 물가도 저렴한데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면 아무래도 계속 기숙사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주말에는 술자리에 끼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세부까지 가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애를 써서 절약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또 저는 1인실을 썼었고 방이 있을 때도 에어컨을 자주 틀었었기 때문에 전기세가 다른 방에 비해서 많이 나왔던 편이고요. 전기세랑 수도세는 만약에 2인실이나 3인실을 쓰면 룸메이트들이랑 나눠 내니까 비용 절약은 가능하겠죠. 또 한식당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레스토랑들은 물가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다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세부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